세대라는 것은 현대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가치 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발전의 시간관념이 생겨나면서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의 자각 그리고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현대적인 사회운동과 사람들의 정치적인 참여 행동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1919년 3.1운동입니다. 우리는 33인의 선언과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더 중요한 사회학적인 진실은 무엇이냐면 3.1운동 때 전국에서 그 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제 막 들여온 근대적인 인쇄소에서 그 팜플렛들을 찍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도처에 그것을 뿌리면서 집단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적인 행동이죠. 정확히 102년 전 지금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근대적인 저항 행동, 사회적인 참여 행동을 했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 이후에 19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에 이르는 그 시기 동안 폭발적으로 일제강점기 그 경찰 통치 하에서 활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성과 여러 가지 저항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청년단체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노동단체, 농민단체, 형평운동단체, 종교운동, 여성운동, 문예운동 그 다양한 운동들을 밀고 나갔던 주역이 세대로 따진다면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청년들은 청년적인 세대적 정체성에 집중하는 청년 운동뿐만 아니라 전 사회, 조선의 미래 관련된 모든 운동에서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청년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후 이제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고 민주화 이후에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나오게 됩니다. 1960년대생들에 대해서 386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 이런 명칭들이 붙었죠. 그리고 1970년대생에 대해서는 90년대 초중반에 신세대다, 신인류다, X세대, 서태지 세대, 오렌지 세대, 락카페 세대 온갖 세대의 이름이 다 붙었던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IMF 세대가 왔죠. 88만 원 세대라고도 불렀고 그 세대의 어떤 긍정적인 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또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Z세대라고 부르는 또는 촛불 세대라고도 불렀던 그런 세대 명칭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세대 호명들이 민주화 이후에 계속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1강에서도 우리 사고의 틀, 인식의 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틀에 대해서 거리를 갖고 대상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대에 관한 여러 가지, 청년에 관한 호명들이 저렇게 계속돼 왔는데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정도의 청년 담론의 범람이 일어났느냐? 그게 언제부터냐? 왜? 어떤 맥락에서? 누가? 여기 보시면 청년 또는 20대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신문 기사 총 건수의 추이입니다. 아주 최근의 현상이란 걸 알 수가 있죠. 2010년대 이후에 그리고 제가 1강 때 보여드렸던 세대에 관련된 세대 문제, 세대 갈등에 대한 그 담론들과도 또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2015, 16년 이 정도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폭발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5, 6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청년이야. 지금 20대는 이래. 2030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이 거짓이라면 진실은 무엇인지, 그 거짓이 우리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거짓이 아닌 진실을 본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범람하는 청년 담론들 가운데는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생산된 담론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2030 세대, MZ 세대의 보도량의 추이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충동이 어느 날 일었죠. 왜 그랬느냐? 어느 날부터 갑자기 2030 이야기를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MZ 세대가 뭐죠? 밀레니얼 세대와 그 다음 있는 Z 세대를 합친 거죠. MZ 세대라고. 근데 이걸 왜 합치지? 밀레니얼 세대 앞에 X 세대 있는데 XM 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앞쪽으로 안 합치고 뒤쪽으로 합쳤을까? 그리고 3040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왜 2030으로 묶었을까? 이 세대의 명칭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지하면서 담론 분석을 하는 사회학자 입장에서 언제부터 이랬는지를 보고 싶어졌죠. 저의 가설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때부터 폭발한 거다. 왜 그 가설을 세웠느냐? 그 즈음부터 현 정부 여당에 대한 30대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아주 최근의 현상이에요. 정확히 2021년 3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공표된 그 시점부터 30대가 지지가 빠졌다. 20대하고 더 가까워졌네. 그때부터 2030 MZ세대의 담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거기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 세대와 MZ세대가 도대체 어떤 공통의 생애 경험과 지금 구조적인 조건이 있기에 이들이 이렇게 비슷한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정치적인 지지율이 20대와 30대가 비슷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단기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3040을 찾아봤어요. 3040은 그 앞 시기에 범람했던 담론이에요. 왜냐? 30대와 40대의 여권 지지율이 비슷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30대와 40대가 노무현 키즈냐, 뭘 같이 겪었기에 이렇게 비슷하냐, 이런 심오한 질문을 자꾸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담론의 힘이죠. 현실에 단기적으로 변해가는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세대를 호명하는 특정한 담론이 생겨나고, 그것이 오랜 과거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구조적인 객관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런 담론의 현상 속에서 청년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편견과 오해와 또 때로는 의도적인 곡해,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청년들 자신은 황당해지는 거죠. 왜 나보고 갑자기 일베래? 왜 갑자기 나한테 보수의 아이콘이래? 양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편이다, 한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다. 근데 그건 양쪽 다 청년의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배 내지는 기회의 평등만을 중요시하는 경쟁 중심의 세대다, 능력주의 세대다, 또는 이 청년들 살기 위해서 386이 나가야 된다, 그게 청년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결국 다 청년팔이, 거짓말이다,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이대남, 이대녀, 이 사람들의 정말 실체가 뭐냐,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조건에 있고 어떤 사회를 바라고 있느냐, 연구를 하기 시작할 정도로 담론이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